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보통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 같이 3, 6, 9, 12 두 번째 화요일 날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이 선물이랑 옵션은 둘 다 어떻게 보면 방향성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홀짝의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젠이라는 이 기업이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선물이 있어요. 단일 종목에 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물 지수에 대한 영향도 사실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3월물에 대한 어떤 선물 포지션이 롱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면서 현물과 선물을 같이 좀 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고, 물론 해지를 통해서 이런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 혹은 반대로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조금 선물을 롱 포지션으로 좀 잡고 이렇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1선을 지금 지지를 아직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중이, 최근에 외국인의 비중이,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젠의 주가 대비 비중이 지금 더 많이 역전하는 날이 10일 이후로 크로스오버 됐죠. 그래서 이러한 비중이, 물론 이제 외국인의 비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의 비중이 주가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괴리감이 많은 날에는 사실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크로스가 됐고 역전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93%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플러스 1.67%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해외 증시와 마찬가지로 증시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 증시를 조금 따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해외 증시를 조금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매매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3일 동안 금융 투자에서 지금 들어왔는데 썩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차트만 그냥 보면 괜찮은 차트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예상할 때마다 이렇게 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예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입하기 딱 좋은 차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최저점 48,000원까지 만약에 또 떨어진다면 저는 지금 총알도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조금 더 실어볼 생각입니다. 뭐 어찌됐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개인적인 이런 얘기가 많다라는 댓글을 조금 봤는데, 제가 사실 조금 소심해졌어요. 댓글에 어떤 악플이라고 하면 악플이죠. 좀 좋지 않은 댓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힘 빠지는 댓글들이 조금 달리면서 저 자신에 대한, 이런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사실 떨어졌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 때마다 이게 반대로 가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어떻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이제 조금 무섭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제 생각은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면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반 개미 투자자이고요. 이 시젠의 비중이 가장 많은 개미 투자자, 누구보다도 시젠의 최고점을 갱신하고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개미 투자자고요. 여러분 물린 분들이 아마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물리신 분들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생각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상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젠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 랩이라는 제품이 있죠. 이게 대전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이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 대전시 요청에 따라서 12월 1일부터 지금 대전시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조금 터져줘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지인의 친구분이 시젠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량이 사실은 지금 너무나 바빠가지고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데 조금 직객에서 알바생들도 많이 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인데도 그거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바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만큼 아무래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는 거의 확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뉴스가 떴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이 시제는 가능하지만 SD 바이오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뉴스가 떴습니다. 최근 PCR 검사소도 안 걸리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출현해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 발생 타킷 오미크론 모두 다 잡아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D 바이오는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젠이 대장주라는 게 변함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기술력 국내에서는 독보적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뉴스들에 어느 정도 좀 주가는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모습 좀 아쉽다. 하지만 12월에는 이제 수출 공시가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최근 시젠 홈페이지나 이제 유튜버를 한번 보시면 여러 나라의 언어를 가진 홍보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타켓이 누구겠습니까?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혹은 외국인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즌의 제품들이 해외로 이제 수출 공시가 어느 정도 조금 나와주는 타이밍이 곧 오지 않을까. 거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FDA 승인도 함께 나와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제가 무중 얘기 계속 끊임없이 했는데 무중 나왔었고, 자사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자사주 나와줬었고, 분기배당 나와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에서 한다라고 했던 것들은 시간이 걸린지언정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M&A라든지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FDA 승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한 번도 안 한 적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틀림없이 좋은 뉴스가 나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지금 2,000건 정도 발생했고 57개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 중증력이 약하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영국, 덴마크 사례 폭증했고 누적 500명대, 그리고 WHO에서 얘기했죠. 감염 늘면 입원율도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미크론이라는 게 경증입니다. 경증이긴 한데 오미크론 이 10,000명이 걸리면 입원율이 1%라고 해도 이 전염력이 그 델타 변이의 몇 배가 달하면 중증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미크론인지 델타인지 아닌지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진단이 가능한 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시젠 제품이 이제 수출을 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에서 지금 많이 퍼졌죠. 물론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변이가 대부분 기침, 두통, 경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이나마 의심이 되면 검사를 하고 오미크론이다 이렇게 판별이 나면 그냥 집에서 쉬면 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긴장을 갖고 병원에 가야 되는,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진단키트가 수출이 되고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특히나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가 되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이게 오미크론인지 델타인지 감기인지 독감인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7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57개국 오미크론이 있는 나라에서는 오미크론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젠의 제품이 이런 57개국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출 공시도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염자가 늘면 입원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해도 감염자 늘면 입원도 증가합니다. 입원도 증가하고 입원에 대한 어떤 자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그리고 진단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저는 일단 12월 달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만 매출을 대충 계산해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의 컨센서스에서 예상했던 그 매출을 국내 매출로만으로도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수출을 지금 얼만큼 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수출량에 따라서 시젠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과 희망입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